방식은 다를 게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에요. 조금 올라갑니다. 많이는 아니고. 근데 그 조금씩이 이제 굉장히 좀 9단 대국은 조금 다르죠. 네, 방식은 똑같아요. 네, 방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이제 약간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뭐 날카롭다던가 아니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좀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버티는 걸 그러니까 불리함을 안다는 거죠. 3단 대국에서는 좀 그 불리함을 좀 덜 안다면 4단 대국, 5단 대국 좀 더 버티는 걸 일찍 안다. 그 차이죠. 근데 결국 생각해 보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불리해졌다는 거죠. 이미. 그럼 먼저 불리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리해지는 이유는 역시 기본적인 문제죠. 기본적인 돌의 흐름, 돌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 그 조금의 잘못된 게 결국 이제 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흘러서 조금씩 이제 쌓여 갑니다. 자, 여기는 제가 받을 필요 없죠. 이제 사실은 이 100도 알고 있어요, 이미. 지금은 그냥 조금 아쉬움에 좀 수순을 진행하는 것일 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진거 자체는 알고 있죠. 이거는 손해네요. 이쪽도 덮고 이쪽도 덮고 마지막 남은 큰 자리. 우변을 날일자 붙이면은 백이 젖히고 한 점을 잡으면 흙이 중앙을 제압하는 것보다 변으로의 손해가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입구자만.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한 점 제압. 깔끔하게. 어차피 집 차이는 많이 나니까 여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건 마무리죠. 뭐 의미 없는 마무리. 마무리 안에서 조금 이제 좋은 수가 있나 한번 살짝만 확인해주고. 딱히 마땅하게 좋은 수는 안 보이네요. 넘자고 하고 막아주면 찝어서 두 집. 다 뒀으니까 여기가 제일 크겠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돌 던지실 거예요. 이제 다 뒀으니 굳이 아니면 이제 중국 분들은 가끔 이제 개가까지 가는 게 이제 매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까지 갈 수도 있고요. 067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끝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 끝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뛰는 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찌르고 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 그거는 이제 나라만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오히려 던지면 비매너다.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네, 다 뒀으니까. 네.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뭐 그렇게
네, 이거 뛰는 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와서 끊고 단수 치고 뭐 일로 맞고 해야 되는데 나와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일종의 일단은 물론 뭐 한국에서도 스포츠지만 이제 중국에서 조금 더 먼저 스포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뭐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 끝까지 최선을 이제 다한다라는 그게 이제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안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문화 차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이거는 이제 비매너죠. 이런 건 이제 조금 비매너. 근데 뭐 괜찮습니다. 문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룰의 차이가 있듯이 문화 차이가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렇구나. 차라리 이렇게 공배 다 두고 뭐 던지거나 개가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끔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별로죠. 예, 문화 차이 있습니다. 예, 그 꼬장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상대가 나보다 고수라고 느낄 때 아니면 뭐 마수라고 느낄 때 이제 끝까지 바둑에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걸 또 뭐 그런 자세이지 않을까. 다 뒀죠? 보세요. 이렇게 끝까지 개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최선 대국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집 차이는 꽤 많이 났습니다. 네, 60집 반 났는데 사실 뭐 이게 이 돌들만 생각해도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한 약 40집짜리거든요. 약 40집짜리인데 40집을 제가 못 잡았다 하더라도 20집 정도는 제가 이기는 바둑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역시 검토를 살짝 해보죠. 검토를 해보면 둘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토마스 씨님 조금 있다가 둘 수 있어요. 약간 적극적인 수법, 전투지향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투지향적인 수법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은 맞아요. 적극적인 방법은 맞는데 이 적극적인 방법을 내가 취했을 때는 그만큼 나의 모양에도 허점이 남는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중앙 쪽으로만 보면 위로가 있는 게 좋죠. 이쪽으로만 보면. 근데 변 쪽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만 못하다. 변 쪽은. 그래서 상대가 높게 오니까 제가 이쪽을 빨리 가야겠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돌을 먼저 단단하게 보강을 해두면 이쪽과 이쪽을 이제 맛보기로 상대가 한쪽 가져가면 나는 반대쪽 가져가면 되죠. 예를 들어 제일 알기 쉽게 그냥 상대가 이쪽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뭐 이쪽을 두면 되죠. 그럼 어차피 이쪽도 곤마가 될 텐데. 그러면서 곤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좌변은 흑집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가 좌변을 가져가고 저는 뭐 이 정도만 둬도 사실 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백도 그냥 지키는 게 깔끔하게 지켜지니까. 그래서 한 발 더 간 거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너무 모양이 이제 궁색하니까
이렇게 붙였죠. 여기서도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호구자리 빠져지면은 굉장히 백 모양이 약해져. 망가졌죠. 그래서 막 끊어서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좀 이 현란한 수법을 이제 두긴 했지만 그냥 묵묵하게 때려내고 나니까 뭐 백이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갔지만 지금 이 모양 자체에서 백이 선제 공격을 해서 얻은 게 결국은 이 좌변밖에 없다. 좌변밖에 없고 이 좌변 이상에 상응하는 가치를 흑이 상변에서 이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나요?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변을 뒀는데 이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일종의 좌변을 둘 수도 있습니다. 좌변을 둬서 이 백 모양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가하면서 둘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두면 백이 그냥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아요. 백도 이제 적극적으로 두겠죠. 뭐 이쪽을 둔다거나 해서. 근데 이랬을 때 제일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제 흑돌도 조금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만약 협공을 한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를 이제 백도 우변에서 가져가겠죠. 충분한 가치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변 하변 차라리 이쪽을 둬서 걸치면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돌이 흘러오게끔 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야 이쪽에 구침 쪽으로 백돌이 오는 게 아니라 흑돌이 오니까. 그래서 백도 그게 싫어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이건 흑이 너무 기분 좋아요. 양쪽 모두 구침을 했어요. 이 구침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흑이 굳혀졌을 때는 흑이 좀 좋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흑의 의도를 방해한 거긴 한데 그 방해한 게 흑에게 너무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이구 뭐야? 그래서 하변을 가져갔지만 이렇게 하변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흑은 여기도 굳혔고 여기도 굳혔고 양쪽을 다 굳혔죠. 양쪽을 다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집으로는 흑이 괜찮습니다. 양쪽을 다 굳혔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구야. 이게 풀려 있네요. 집으로는 흑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제 백도 그럼 이렇게 모양을 벌려오겠죠. 그럼 자 보세요. 백이 벌리고 흑이 뭐 삭감을 한다거나 뭐 모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둘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둔다거나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이 느낌과 벌리고 타게 이 느낌과 이제 제가 두는 수법은 그냥 모양 자체를 줄여놓고 누가 들어오죠? 그러면 상대가 들어와서 누가 공격하고 있죠? 제가 공격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모양을 제가 선점하고 상대가 들어오게 해서 제가 공격하는 바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거는 변 쪽을 먼저 챙겨놓고 타게 하는 방법이고 그렇죠. 이게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이 달라져요.
이거는 선제 공격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온다. 만약 이쪽을 백이 받아준다면 이쪽의 모양은 일단 확실히 커지지 않겠죠. 이쪽을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보면은 백돌이 약한 느낌과 흑돌이 약한 느낌, 흑이 약한가요? 백이 약한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흑돌이 백보다는 덜 약하죠. 덜 약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 백돌은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흑이 마음 먹고 끊자고 하면은, 우리 집님도 몇 번이나 얘기하셨죠. 상변 끊어가야 될 찬스인가요? 막 이러면서. 불안하다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을 해놔야 돼요. 근데 보강을 하고 있자니 안 그래도 이제 커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가 이제 7, 8단들이 둘 수 있는 수예요. 버티기. 이런 수가 이제 버티기예요. 버티기. 버티는 수. 근데 하나 들여다봐 놓고 제가 모양만 줄여놓으니까 뭐 어떻게든 집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데 뭐 대충 옹수타진 해주고 적당히 줄여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통 다들 이제 위기를 초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장면에서 좀 깊게 들어가요. 여길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여기까지 들어간다던가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당하다가 역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지어줄 건 지어주는 거예요. 양분하자고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이긴 한데 어떤 양상이었을까라고 본다면 그냥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톡톡톡 뜁니다. 톡톡톡. 왜냐면 이쪽 흙을 충분히 제가 두텁게 둬놨기 때문에, 이쪽 흙을 충분히 두텁게 둬놨기 때문에 이쪽 흙은 행우님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 좋은 질문이에요. 이쪽 흙을 충분히 두텁게 둬놨기 때문에 이쪽 흙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하지 않고 이 하변 흙에 대한 걱정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실전보다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내용, 행우님의 질문.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귀를 두면 이 백은 이쪽으로 빠지거나 이쪽으로 젖히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알기 쉽게는 이렇게 빠질 텐데, 이쪽을 흙이 어떤 수를 둬도 붙이면 이거 다 빠져요. 이거 흙이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흙은 살 수가 없다, 죽었다. 그러면 이 흙은 이용해 먹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원래 백집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타이밍에 딱 붙이면 빠지기에 약간 부담이 됩니다. 막 이렇게 이거 둘 다 빠질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살려고 하면요, 막 이런 식으로 둬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좀 무섭죠. 살아가면은 귀 다 깨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안하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백이. 그러면 이걸 제가 사실 실전에는 조금 이제 활용을 잘못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 활용인가요?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으면 빠져서 이 귀가 삽니다. 막으면 끊고 단수 치고 호구 쳐서 귀가 또 살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끊어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서 이 변 쪽으로의 흙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변 쪽으로 활용이. 그러니까 어차피 백집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백집인데 흙돌이 여기 젖히는 돌과 단수 치는 돌, 여기 두 개의 돌이 생기면 변 쪽으로 흙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런 교환을 해놨다. 뭐 실전에는 제가
이것까지 해놓고 끊는 좀 타이밍이 조금, 이게 이제 타이밍이 응수타진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당연히 백이 빠지죠. 여기서도 흑은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나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위로 안 둬요. 이게 원래는 위로 두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 조치면 이거 다 빠져서 다 잡으러 와요, 그냥. 아, 어렵죠. 그거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근데 그거는 어 사실은 한 7단 분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응수타진이라는 건 이제 다들 막 한 5단 분들, 6단 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하면서 응수타진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건 응수타진이 아니에요. 응수타진은 진짜 완벽한 수읽기가 돼야 돼요. 완벽한 수읽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귀에서 어느 정도 백돌이 있으면 확실히 죽는다. 예, 확실히 죽는다. 이런 거. 어느 정도 백돌이 없으면 확실히 죽진 않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백돌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득을 몇 집 볼 수 있는가. 뭐 한 두 집, 세 집. 그래서 이거는 응수타진은 정말 사실 어려운 겁니다. 타이밍을 알려면 그거에 대한 술기가 다 돼 있어야 돼요. 다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수읽기가 적당히 돼서는 응수타진을 할 수가 없어요. 수읽기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나도 응수타진 해봐야지 하면서 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응수타진 해보는 건 이제 본인 자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응수타진이 아니다. 응수타진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별 의미 없이 두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다만 생각을 좀 해보고 이쪽에 조금 그래도 찝찝함이 있는 게 낫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 정도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쵸, 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더 보태주고 가 되면은 사실 응수타진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예. 안 되더라도 별 손해가 없고 거의 손해가 없고 이런 게 돼야 되죠. 응수타진은 9단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유물까지는 아니고 이제 9단 정도가 되면은 그걸 좀 이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완벽하게는 사용 못 하더라도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흉내를 낼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수읽기 해보고 흉내 내는 거죠. 네. 수읽기 해보고 흉내 내는 겁니다. 수읽기 안 하고 흉내 내는 거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읽기 해보고 흉내 내고. 그래서 이때는 엄밀히 말하면 8단 정도의 레벨이라면 이때는 백이 거의 졌어요. 8단 정도의 레벨이라. 뭐 그보다 좀 아래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 지금 이 하변의 공방도 백이 이런 식으로 둬서는 이게 지금 승부가 안 돼요. 훨씬 강력하게 둬야 돼요. 물론 지금 강력한 수단이 딱히 보이진 않는데 흑도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나름 강력하게 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잖아요. 흑도를 공격하겠다는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난 연결만 하겠다. 이러니까 백이 김새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백이. 백은 지금 어떻게든 여기를 좀 차단해가지고 이 흑과 이 흑을 어떻게 공격해서 뭐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연결을 해버리니까.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결 좀 하시라고. 연결. 저 어디서 많이 본 수. 정말 여기서는 진짜 골치 아프게 둬야 돼요.
근데 우변을 건들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냥 이 정도가 제일 그나마 강력한 수법? 그나마 지금 정도 타이밍에.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지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갈라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력하긴 한데 흙은 뭐 걱정할 게 없죠. 뭐 이 여기 돌만 살리면 되니까 여기는 사실 거의 살아 있어요. 중앙 쪽 차단해봤자 아래쪽에서 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둬도 태도도 살아요. 손 빼도 살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이 응수타진 왜 뒀어요 정도가 나오면은 그때는 사실 엄청 기력이 센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응수타진이 나온다? 진짜 기력이 엄청 센 겁니다. 적절한 응수타진이 나온다?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 조금이라도 백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좀 편안하게 깎이고 흑돌이 전체가 연결돼서는 이때는 승부는 좀 지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둬요? 뭐 여기서 그냥 살짝 깨짝깨짝 하다가 그냥 뿡 뚫어 놓고 제가 어떻게 돼요? 완전 단단하게 그냥 머리 쭉쭉쭉쭉 빠지고 완전 단단하게 그냥 여기서부터는 진짜 거북이 행마를 하죠. 한 발 한 발만 움직이죠. 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한 발 한 발만 단단하게. 왜?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냥 이런 거 2점 같은 거 살리면서 한 점이나 잡고 굳이 끝내기 같은 거 하면서 끝내기를 하는데도 압박을 주고 백에게 이때는 안 잡아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잡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잡아도 흑이 많이 이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냥 슬금슬금 그냥 적당히 끊어놓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모든 사단은 만약에 이제 기력이 좀 더 한 토마스 신님 정도 토마스 신님보다 조금 더 세긴 해야 되는데 토마스 신님 정도의 기력에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수부터가 이제 문제가 된다. 맞습니다, 장백기님. 예, 굳이 개가하지 않아도 이전에 1년의 수순들 잘 풀렸죠. 예, 맞아요. 그게 이제 감각 형세 판단인데, 그거는 이제 이제 많은 실전 경험이, 그러니까 그 실전 경험을 할 때 제가 열심히 두시는 게 좋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뒀을 때 쌓이는 데이터와 대충 뒀을 때 쌓이는 데이터가 완전 달라요. 열심히 뒀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쌓인다면 대충 뒀을 때는 아주 부정확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혼합이 되면은 결국은 잘못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이 정도 뒀더니 내가 이 정도 지더라. 이 정도 됐더니 내가 이 정도 이기더라. 이게 열심히 둔 게 이게 쌓여야 그 예리한 감각이 나옵니다. 다 이긴 바둑이라도 최선의 한 수를 두라고 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바둑 두시면서 이긴 바둑이니 느슨하게 두시고 네네네. 이거 어떤 분이 한번 질문 주셨었는데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 다 이긴 바둑이라도 최선의 한 수를 두라는 건 자 모양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여기는 한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백이 여길 젖혀 이었어요. 뭐 여기는 이렇게 젖혀 이었습니다. 이렇게 젖혀 이은 상태에서 어디 두실 건가요? 지금 이제 다 뒀어요. 딴 곳은 다 뒀다고 이제 치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길 젖혀 이었어요. 젖혀 이으면 어떻게 두실 건가요? 행운님 어떻게 두실 건가요? 충분히 혼동이 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 아나키님이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그게 사실 호구로 막는 수는 없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됩니다. 이제 한지호님도 뭐 틀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맹점인데 둘 데가 없다면 꽉 있는다. 그럼 여기 젖혀 있는 것도 선수예요. 이러면 또 받아야 돼요. 이게 엄청 간단하죠? 이게 이런 게 이제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렵지가 않죠? 간단한 부분이에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엄청 신기한 게 한지우님이나 야매바둑님은 이제 6단 정도 두세요. 네, 5단에서는 좀 강하다고 생각하고 6단 정도 두시는데 6단들도 실수를 합니다. 이런 수를. 네, 근데 이제 행운님이나 나노수님, 뭐 나노수님은 1단 정도, 행운님은 한 3급 정도 두시는데 그분들은 또 정답을 찾기도 해요. 이런 차이예요. 이런 부분에 있는다거나 호구 친다거나 이런 거를 이게 자, 이게 만약에 엄청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면 충분히 이제 각자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때 지금 바둑이 내가 많이 이겼으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의 심리 상태를. 흑이 한 30집 이겼어요. 흑이 한 30집 이겼는데 호구 치면은 뭔가 수가 날 것 같아. 내가 수는 안 나는 건 알고 있어요. 호구 치면은 뭔가 수가 날 것 같아. 그 뭔가 괜히 본인만 느끼는 그 찝찝함. 괜히 본인만 느끼는 그 찝찝함 때문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 안 나는 건 알고 있는데 뭔가 찝찝해서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라는 얘기가 이런 수들. 끝까지. 근데 이제 반대로 느슨하게 두시고 이긴 바둑이니 느슨하게 두시고 라는 건 이긴 바둑이니 이제 느슨하게 두는 거. 자, 여기서 사실 훨씬 좋은 수가 있겠죠. 이 백대마를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잡으러 가면 아마 이거 죽을 거예요. 제가 마음 먹고 만약 흑이 지금 상황에서 불리한 바둑이면 이 백대마 잡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바둑이면 백대마 잡으러 가는 게 정수. 사실 여기서 뭐 거의 이 백대마가 죽거나 아니면 여기가 전체로 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게 더 좋은 수겠죠. 더 좋은 수예요. 변수가 있는 더 좋은 수.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수읽기를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완벽한 수읽기를 하지 못했고 지금 내가 이긴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더 좋은 수인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어. 확신은 없어. 그래서 단단하게 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단단하게 둔 것도 맞습니다. 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아까 느낌과 지금 느낌 완전 달라요. 아까 느낌은 내가 알고도 있지만 그냥 찝찝해서 둔 거고,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죠. 확신이 더 없어요. 확신이. 이거 100% 잡는다고. 제가 만약에 이게 시간이 뭐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더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뭐 3시간, 4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었으면, 100% 잡는다는 자신 있죠? 저 이거 무조건 잡으러 가요. 아, 이거 100% 죽었어. 수읽기 할 시간 충분했으면.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초읽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초읽기 때 이걸 둔다? 이거는 사실은 최선의 수를 안 둔 게 아니라 무모한 수를 둔 거에 가깝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단단하게 뒀을 뿐인데 이거를 느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단하게, 느슨하게. 예. 그게 좀 이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는 확신이 들 때 최선의 수를 두지만 그 최선의 수를 둔다는 건 내가 아는 울타리 내의 최선의 수. 내가 모르는데 둔다? 그건 최선의 수가 아닙니다. 그냥 무모한 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자 8단바둑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웠을 테지만 역시 언제나 기본을 지키면서 단단하게 두고 기본은 항상 어느 기력에서나 통한다 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